안녕하세요. 울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곽경훈입니다. 오늘 육아 119에서는 우리가 상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거는 이제 외상이죠. 넘어져서 찢어졌다, 찰과상이다. 그러면 병원에 꼭 가야 되는 상처는 뭐냐 하면 봉합을 해야 되는 상처는 병원에 빨리 꼭 가야겠죠. 그러면 이게 찰과상인지 봉합이 필요한지 어떻게 할까요? 저희도 응급실에 있다 보면 늘 하는 말이 지혈이 안 돼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넘어지는 그런 상처로는 아주 큰 동맥이 다칠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사람의 몸이 그렇게 좀 부실하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 진짜 날카로운 물체에 확 찔렸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사실은 동맥이 잘 다치진 않고 우리 몸이 잘 보호되어 있어요, 은근히. 그렇기 때문에 지혈이 되냐 안 되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상처를 벌려봤을 때 상처가 벌어지지 않으면 찰과상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살짝 긁힌 정도죠. 그런데 피는 별로 안 나도 상처를 벌려보니까 상처가 벌어진다. 뻐끔뻐끔하게. 그거는 봉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봉합을 해야 되는 상처든 해야지 않아야 되는 상처든 병원에 오실 때 보면 가장 잘 저지르는 실수가 휴지로 맞고 오는 거거든요. 휴지나 솜으로. 휴지나 솜은 왜 안 될까요? 휴지나 솜은 여러분 휴지 물에 하면 부서지죠. 휴지나 솜은 부서지기 때문에 상처에 박히는 수가 있고 상처가 깊다면 오히려 상처를 오염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처가 났을 때는 일단 깨끗한 물로 씻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생리식염수가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생리식염수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러면 생수라든지 또 한국의 수돗물이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이라든지 그런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지혈법은 직접 압박법이거든요. 꺼지가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꺼지가 없다면 깨끗한 수건, 손수건, 안 되면 깨끗한 천, 깨끗한 속옷 이런 것으로 눌러주고 꾹 누른 상태에서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병원에 빨리 올 수 있다면 소독약은 바르지 않고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굳이 소독약을 우리나라처럼 응급실에 빨리 올 수 있는 나라에서 소독약을 굳이 바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빨간 약 있잖아요. 그 빨간 약 착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되게 놀라는 게 얼굴이 다쳤는데 여기다가 흔히 얘기하는 그 빨간 약, 요오드 이런 거 바르시고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큰일 납니다. 착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도 얼굴을 소독할 때는 절대 베타딘 같은 그런 빨간 약을 사용하지 않아요. 흔히 얘기하는 빨간 약 중 일종이죠. 베타딘이 갈색인데, 그래서 그런 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얼굴에는 색깔 있는 소독약을 바르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럼 찰과상은 굳이 병원에 안 와도 된다면 찰과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찰과상은 만약에 크지 않다면 후시딘 바르시면 됩니다. 제가 모 상표를 너무 얘기해서 그렇지만 후시딘이 항생제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피부에 썼을 때 크게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라서 항생제를 바르시고 좀 지켜보셔도 돼요. 그리고 상처를 우리가 덮는 거는 무조건 밴드를 붙여야 하나요? 우리가 밴드를 붙인다는 거는 피부에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보호를 해준다는 뜻에서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상처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 굳이 밴드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경미한 찰과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출해 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밴드를 붙여야 될 정도로 상처가 심하거나 좀 문제가 있다면 역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얼굴에 상처가 있다면 그럼 후시딘 바르면 될까요? 얼굴에 상처는 후시딘 바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데 상처 있어도 애들이 이렇게 닦아가지고 눈막 만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의 상처는 원칙적으로는 눈에 들어가도 무방한 안과에서 사용하는 안연고가 있거든요. 항생제 안연고. 항생제 안연고를 얼굴에는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처가 마찬가지인데 상처는 특히 애들 같은 경우에 상처는 아무런 과정에서 절대 햇볕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새살이 돋아올 때 햇볕에 타게 되면은 옛날에 있던 조직과 새로 생긴 조직이 끌리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피부가 얼룩덜룩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상처든 뭐 화상이든 찰과상이든 아니면 봉합을 했든
그 상처가 햇볕에 잘 노출되는 곳이라고 하면 한 몇 달 정도는 긴팔을 입힌다든지 모자를 씌운다든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야외 활동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햇볕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흉터를 적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팁입니다. 물론 흉터가 너무 심하면 그때는 이제 성형외과에서 그런 흉터 좀 줄일 수 있는 연고라든지 그런 걸 처방받아야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상이 생겼을 때 병원에 와서 봉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준은 피가 나냐 안 나냐가 아니라 상처가 벌어지느냐 벌어지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상처가 벌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봉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장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라면 상처를 소독할 때는 생수라든지 아니면 수돗물로 흐르게 한 뒤에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되는데 절대 박박 씻으면 안 되고 흐르는 물에 자연스럽게 이물질이 씻겨 내려가도록 해야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씻겨 내려가고 나면 거즈가 제일 좋지만 없다면 수건, 손수건 아니면 세탁해서 한 번도 입지 않은 깨끗한 속옷 같은 것으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절대 솜이나 특히 휴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서져서 이물질이 상처에 박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상처는 아주 심한 상처라면 병원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경미한 찰과상이라면 밴드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는 연고는 일단은 항생제 연고 바르는 게 좋겠죠. 그래 후신을 바르는 게 좋지만 상처가 얼굴 쪽에 있다면 눈에 들어가도 무방한 안과에서 사용하는 안연고 중에 항생제 연고를 바르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집에서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미심쩍고 애매한 게 있다면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증상이 다 그런데 저희 응급실에 오는 환자분들한테 이런 경우에 다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환자들이 그럼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 아프면 와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물을 때 제가 애매한 정도로 아프시면 오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가도 되겠다 싶을 정도가 아니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럽다면 그때는 응급실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처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도 상처에 대해서 되게 개론적으로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궁금한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역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